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슈의 창 8번째 순서로 그렇습니다. 벌써 빠르죠. 조성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매주 나오시는 게 참 힘드실 텐데. 아니, 즐겁고 재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첫 번째 방송이 벌써 작년이네요. 그러게요. 예, 12월 25일 참 세월이 빠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요새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이재명이는 승천하지 못하는 이무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상당히 좀 관심을 끌고 저한테 여러 가지 전화가 왔는데 지금 이제 대선이 한 20여일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비춰보면 어떨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때 제가 좀 그게 거의 확정적 단언적인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재명이는 승천하지 못할 이무기가 될 것이다. 예. 그런데 그 이무기에 비유한 얘기는 2020년도에 7월 14일 날 정확하게 저희 할머니께서 알려주셨고 할머니는 제가 모시는 신령님을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 사실 그 이낙연 씨가 상당히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다시피 한 분위기였거든요. 유력한 대선 후보였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될 것이라는 그 발언 자체도 이제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제 어찌어찌해서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의 대표 후보가 되었는데 더 확실하게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비유적으로는 승천하지 못하는 이무기, 용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뭐 보통 그 임금을 옛날에 용에 그렇죠. 비유를 했기 때문에 용상이라 그러죠. 네, 그럼 그냥 뱀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제가 봐도 상당히 좀 이렇게 센 저건데 물론 이제 그 전달 받으시는 것을 얘기하신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이재명 지지자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으셨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예, 제 동생 사촌 동생이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 이재명 지지자가 꽤 많더라고요. 있죠? 네,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그래도 되는 거냐, 너 나중에 안 됐을 때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이제 그런 어떤 그 공세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무당 때려쳐야지. 이런 거 갖고 제자 골탕 먹이는 신을 위해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옥수 갈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거 할 필요가 있냐. 인생을 저당 잡혀가는 이 길이고 더군다나 지금 전국적으로 무당들이 얼마나 지탄을 받고 멸시를 받고 있는 그런 처지에까지 우리가 처해 있는데 우리를 구해주지는 못할 망정 잘못된 공수로 제자를 공경에 빠뜨리는 신이라고 한다면 때려 엎어야지, 내가. 근데 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은, 그 선생님이 선택받은 이제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거 부분하고 이제 지나가는 얘기이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방송에 나오시고 나서 한 2달 정도, 8회차, 8주, 그런데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한 2달 된 거고요.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네요. 그동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불안한 것도 참 많이 있었지만, 사건, 사고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처럼 그 많은 사건들은 넘어갔고요. 위기 또한 잘 넘겼습니다. 제일 큰 리스크는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음 파일이었고, 그때는 저도 잠을 못 잤거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이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거라는 말씀으로 저를 위로를 해주셨는데, 그러한 고비를 넘기면서 요새는 매일 웃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요새는 텔레비전. 너무 낙관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침에 그 어떤 패널분이 나오셔서 국힘당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번 2017년도 대선 때 그 스타트 하고 나서 첫날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지율 차이하고 지금하고 거의 똑같은 추세로 가는 것 같다. 그럼 역전됐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로 간다면 거의 좀 큰 이변이 없는 한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변은 그 이재명 씨 캠프에서 나오면 더 나올 것이 있을까? 거의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나올 만큼 다 나온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좀 나름대로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게시해 주시는 분의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선거라는 게 이제 하도 실시간으로 예측 불허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표가 돼서 발표되기까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신들이 이제 저희 무당들의 입을 통해서 공수라는 예언으로 어떤 메시지 전달을 하지만, 그 신들이 어떻게 보면은 찰떡 같은 메시지를 주셔도
그 받는 제자 입장, 우리 예, 무당들의 그 해석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렇죠. 또는 거기 인간의 사심이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섞이면서 전혀 색다른 그 언어 전달이 안 돼서 오보의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뭐 유출이 될 수도 있고 공수라고 전달이 되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천기누설을 하는 입장인데 사실 매번 자신 있는 척 얘기는 하지만 그 양날 이렇게 그 날선 작두날 위해서 그 서서 얘기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무당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다 마치면 우리가 신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또한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인 것인지 인간의 언어를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들께서 주시는 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영매, 예. 우리는 그런 역할을 전달자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면 신들의 그 얘기를 전달한 거지 그럼 인간의 생각을 얘기한 것입니까? 그렇죠. 근데 100% 다 맞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신들께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잘못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도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예. 그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악마 유혹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게 사실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어느 종교를 다 물론하고 맞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저는 신께서 주신 공수를 뭐 그 상담자 또는 저는 지금 이렇게 오픈된 활짝 열린 이런 오픈 창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또 유튜브라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무속인들이 나와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조회수가 80만, 50만, 100만은 부족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에서 생각 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세게 뽑아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 공수가 왜 틀렸을까? 신들께서는 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결과는 삼각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왜 그랬을까?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는 것이 정말 성숙한 그 종교인 또는 그 무교인, 무당의 그 처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거는 뭐 종교에 그 예.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이겠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무당 선생님들이 조 선생님처럼 신들을 모시는 사제로서의 그렇죠. 본분에 좀 더 신중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면 최근에 이제 뭐 윤석열과 관련된 건진법사, 네네. 그다음에 소가죽 곱한의식, 네. 그다음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의 호소합의 오살의식, 장희빈 영화에서 옛날 봤던 기억이 나오는데 그래서 참 21세기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러니까 정말 나쁘끄러웠고요. 그 너무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 대선판이 이게 무속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그러니까 뭐 안티도 관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정말 무서운 것은 그 무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관심인 것보다는 이렇게 그 세상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허구한 날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지금 무당들 우리 뭐 무교 우리들의 어떤 또 실체 의식들이 밝혀지는 것을 좋아해야 하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굳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해명 아닌 해명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민주당 측에서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온 네. 것을 주술 행위로 보면서 논란을 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자고요. 지금 뭐 건진법사가 그 소를 잡아서 근데 나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살아있는 소를 껍질을 벗겼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죽은 소를 그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는 제가 가끔 들은 적도 있고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재래의식에서 동물을 잡아 죽이는 거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무교보다는 이스라엘, 유대교에서 그 구약 보십시오. 맨날 양 잡아 죽이고 피를 올려야 되고 피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번제라고 하잖아요. 희생양을 그렇죠. 선체로. 각을 떠서 그 짐승을 올리는 거는요,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나오네요. 그렇듯이 저희도 소나 돼지를 희생양으로 드리는 어떤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물로 드리는 거란 말이고요. 예. 돼지나 소를 저희는 올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아버지가 돼지를 잡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딱 죽여야 되는데 그거를 설죽이니까 이 돼지가 미쳐서 돌아다니는 원동력을 거예요. 싣고 다니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근데 경우 종종 살아있는 소의 껍질을 어떻게 벗기죠? 네, 못 벗깁니다. 대단한 능력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저건 너무나 이것을 확장 부풀려서 너무 이거는 투머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을 지푸라기로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오살의식이라고 해서 그런 주술행위를 했는데 그 사람 민주당 선대위에서 임명받은 임명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민주당 캠프에서는요, 이 하는 짓들이 내로남불이라는 어떤 유행어가 뉴욕타임즈인가 거기에도 그 영어로가 아니라 한국말 그대로 고유 명사가 내로남불로 그 표기가 돼서 그 기사화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다 감당이 안 될 만큼 정말 그 바닥을 치다 못해서 땅굴을 파고 있는 그 수준이 저는 민주당의 지금 그러니까는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어떤 민주당 캠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저 무지몽매한 어떤 행위 의식을 하는 사람들의 그 짓거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거는 애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같이 이렇게 어떻게 이용이면 이용이고 동조하면 동조한 무당 그 행위자들이 무당이라는 그런 어떤 그 현실 팩트가 좀 낯뜨겁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올관조선인가요? 네네. 그 이재명 부부 그다음에 윤석열 부부를 이제 관상을 볼 때 동물에 비해서 관상을 봐줬다는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못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그렇다면 사람 정치인들은 말씀하셨듯이 어떤 계기가 되면 자기의 그 예측 불허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이제 의존하게 되는 종교에 의존할 수도 있고 그것도 어떻게 넓게 보면 무속이라는 그렇잖아요. 자기 미래를 점치는 부분이잖아요. 내 관상이 어떨지. 근데 그런 거 보면 결국은 그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도 무속 논란을 벌여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저는 재밌는 게 유튜브 기사 못 보셨죠? 네, 저는 그거를 이제 못 봤는데요, 대표님. 재밌는 게 제가 원래 이제 성남일보에 출연하기 전에는 유튜브를 별로 안 봐요. 별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그닥 볼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출연을 하게 되면서 좀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면은 말로는 비방하고 멸시를 하는 이 무당들이 출연하는 유튜브가 조회수가 제일 많아요. 사람들이 그걸 본다는 거는 일반 시민들도 자기 미래에 대해서 어떤 입시 예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대학 입시 그럴 때 부모들이 어디에 갑니까? 절에 가서 100일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무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간접적으로 100일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건 과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정말 이 어떤 그 화장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여지지 않는 데 가서 시원하게 어떠한 볼일을 해결을 하듯이 본인들의 볼일들을 대한민국 국민치고 무당집 한 번쯤 안 들락거린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정치에는 더할 것이다. 그런데 아닌 척 내숭도를 떨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도 보면은요, 저는 정치를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모시는 신령님이 그러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무당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 둘은 다 아니고요. 마지막에 변수가 생겨서 바뀝니다. 아주 모범 장담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부채도사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결같은 공통점은 조회수가 어마어마하시더라.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저 다 캡처해놨습니다. 링크 공유 이제 그거 링크 내리면 없어지니까 공유는 무의미한 것이고요. 그분들이 하신 건 나름대로 그분들도 나름대로 신의 계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정말 이렇게 무당들이 전국적으로 대놓고 망신 떨고 욕먹지 않으려면 전국에 계신 우리 무교인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체면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면서 제자로서 바른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점에서 또 무당의 입장에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한 말씀 드리자면
아니, 뭐, 스님이라고 해서 다 명망 높으신 서산대사, 그렇죠. 원효대사 같은 분들만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목사님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저도 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이라고 해서 다 올바르고,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저렇게 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임명장을 받으시고, 저렇게 되도 않은 허수아비 만들어서 오사르식하는 저런 사이비, 그런, 어떻게 찾아도 그런 무당들만 골라서 임명장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에 영검하시고 정말 바르신 무당 선생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그들이 말하는 그렇죠, 내로남불인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로남불로는, 이게 아전인수, 내로남불, 끝이 너무 없다. 약하다. 그걸로는. 너무 약하다. 적어도 나는, 아침에도 제가 종편 프로를 보다가 왔는데요. 패널 있잖아요. 각 당을 대표하는. 아니, 저도 닮아가나 싶고요. 진짜 이거는, 저 양반들은 거의 포항제철에 진짜 되게 두꺼운 철판 한 장씩, 그거 갖다가 얼굴에 아주 깔고서는, 덮고 다니시나 보다. 이제 어거지고 지금 거의 때를 쓰는 수준인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직설적이신 것 같고.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 윤석열 후보 이제 선거라는 건 그 선거 캠페인에서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가 있는데, 네네. 포지티브 정책이나 뭐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은 네. 유권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네. 잘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윤석열 후보 측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측도 그렇고 치열하게 지금 네거티브전이 가열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제가 봐서는 윤석열 후보가 하는 네거티브는 나름대로 근거와 팩트, 최근에 법화, 그 다음에 옆집, 맨 누가 사나. 저는 그냥 시작해서. 수비와 방어의 같은 네거티브여도, 수준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공격이고요. 민주당에서는 끝도 없이. 그리고 국힘당에서는 방어 수준에서의 네거티브고, 그냥 어떤 소소한 변명인데, 변명조차도 사실은 참 맥이 빠지는 변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자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에서는 국힘당을 공격할 때 거의 다 여기는 사골당이구나. 우려도 끝이 없는 거. 2년 전부터 시작이 된 김건희 씨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계속 장모에 이르기까지 해서 본부장이라고 이제 지네들이 이제 속칭을 해서 닉네임까지 붙였는데요. 맨날 한 얘기, 장모 얘기 또, 근데 제가 이제 우연히 한번 MBC에서 이번에 7시간 녹취로 공개했던 프로 같아요. 네. 거기서 취급을 했었는데, 최모 씨인가요? 윤석열 후보의 장모님. 그게 한동안 그냥 잊혀졌던 거를 다시 거기서 이슈화해서 또 사건으로 그걸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조국 일가족 수사를 이제 완행을 했죠.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보복성으로 그거를 다루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장모와 이제 부인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계속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쳐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양파당이다. 까도 끝없이 나오잖아요.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거를 보다 혼자서 뉴스를 보다 손바닥 치고 이제 박장대소를 했는데, 기생충의 정체를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됐잖아요. 스스로 드러나고 있죠. 이제. 예, 나는 김재원 분이 나는 너무 참 센스 있는 멋쟁이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힘 안 들이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요, 돼지를 키우는 줄 알았는데 기생충을 키우고 있었더라고요. 그 말씀 하시는데 혼자서 제가 빵 터졌는데요. 그렇듯이 내로남불 아전인수를 지나쳐서 이번에는 너무나 정말 민망할 정도로, 초등학생 아이들도 어떤 싸움을 할 때는 그 정도까지 명분을 상실하고 티격태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거티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여기서는 끝도 없이 어거지를 쓰고, 그냥 국힘당에서는 방어를 하는 차원에서 본의 아닌 네거티브가 되는 거지, 네거티브 아닌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새 좀 다행히 윤석열 후보님 이제 유세당에 가서 보면은, 아니 저 양반 정치안했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그래? 어쩔 뻔했어. 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네, 세레모니 하는 거 이렇게 이제 텔레비전 현장까지 쫓아갈 만큼의 열정은 없고요. 후보가 초보자라도
그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유세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쫙 전투력이 오른다. 아니 근데 그런 거 유세장에서 떠들었던 거 이재명 씨는 몇 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한 10년 넘게 했는데. 아니 근데 딱 보기에도 저기 이재명 후보가 아마추어 같고 윤석열 후보님이 프로 같거든요. 너무 이게 좀 선입견을 가지고 봐서 그러시죠. 아니 선입견을 안 가지고 아주 지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래요? 보려고 하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아무리 눈높이를 그 공정하게 이거를 조준을 해서 보려고 해도 저 사진이 지난번에 야탑역에 왔을 때 그때 같이 계셨을 때 엄청나게 왔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결국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민주당의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 사골당, 양파당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용어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럴듯하죠. 민주당은 양파당. 네, 국힘당은 사골당. 사골당. 그 뜻이 어떠니까? 네. 사골처럼 우리고 또 우리고, 그 윤석열 후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 지금 이재명 씨, 그 법카 사용한 거 김혜경 씨랑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FC 의혹, 대장동 의혹, 돈에 관련된 것에서 나오면은, 지금 그 윤석열 후보를 털어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맨날 얘기하는 게, 검찰할 때 니네 그 특판비 쓴 거, 판공비 쓴 거, 그거 밝혀라. 안 밝혔겠냐고요. 그거 검찰총장으로 임명장 줄 때 지네가 검증하고 또 검증한 건데 이제 와서 그거에 대해서 밝히라고 한다면 그 당시 그럼 자기네들이 청문회하고 할 때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그러니까 정신들이 없으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집에서 요새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맨날 이제 이 프로 봤다 저 프로 봤다 이제 하는데요. 할 일이 없다 그러시면 아니 저 요새 시청자들이 이제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네, 저 바쁘지만 열일 제끼 우선순위를 거기다 뒀다는 거죠. 3월 9일까지는 제 스케줄 개인 일정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와서 이재명이 안 되고 윤석열이가 된다라고 떠든 입장에서 안 되면은 어떡합니까? 사활을 걸었죠. 올인해야죠. 그러면 기도도 하겠지만 돌아가는 것도 상황도 알아야 되니까 시시각각으로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지율은 어떻게 되는지, 눈만 뜨면은, 텔레비전, 이렇게 비몽사몽 간에 이거부터 저는, 이거 리모컨 찾아서 누릅니다. 기도를 하셔야지. 기도도 하죠. 제가요, 진짜 밤 11시만 되면 촛불 밝혀서 하늘에 빌고 땅에 빌고 내가 하는 온갖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빌고 또 빕니다. 윤석열 후보가 돼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재명이가 되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무당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을 살려면 윤석열 후보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도 흠 없는 100% 온전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차선으로라도 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합니다. 저 그러고 기도해요. 절박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공정과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것이고, 네. 제가 보기에는 꼭 그걸 국힘당을 지지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보여지는 정말로 글을 써내려가도, 제목만 적어도, 정말 쓰다가 누구가 그러더라고요. 적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포기해버렸다고. 너무 많아서. 아니,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대표님. 제가 좀 이렇게 반골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팔자가 편할 텐데, 가만히를 못 있어요.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질 해야 되고, 똥이 들어서 피하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비겁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른 말이고 비겁한 말이죠. 아니, 더러운 똥 내가 솔선수범해서 치우면 기어오는 사람 편할 거 아니에요. 냄새도 안 나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똥 치우는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나가나 제가 이게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무당이 되기 전에도 저는 자처해서 제 팔자를 힘들게 쉽게 갈 수 있는 길, 바른 길 가겠다고, 이제 편한 길 마다하고 바른 길 가겠다고 해서 고초를 자초했던 사람이고요. 무당이 되고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무당이 돼서 협회에 들어와 보니까 잘못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바른 소리 하다 보니까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걸로 그치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까지 당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방송 내가 하면은 내가 이거 유튜브 제일 먼저 찾아서 보더라고, 관계자들이. 그쪽에 이제 조 선생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신 분들. 200만 무슨 집회하겠다, 성명서 발표하겠다, 떠들던. 저도 설날 기도했는데, 언론 뉴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어디로 도망가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지, 이거 보세요. 손해배상 청구할 지금 참이에요. 쪽팔려 죽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내가 만약에 당신들이 하고 있는 집행부의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김혜경 씨가 살고 있는 순회동 주민센터 있잖아요. 네. 요새 그 정월달이라 무당들이 굿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무당들 집이 지천인 게 과일하고 쌀이에요. 어떻게 처리를 못할 만큼. 그리고 좀 기생충이 많이 살고 그렇지. 기생충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불우이웃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뱃속에 걸신들이 들렸는지. 법카를 썼을까? 아니요. 법카 쓴 것도 그렇지만 이재명 씨는 하루 18끼를 먹는데요. 어린 시절 너무너무 못 먹고 살아서 뱃속에 걸신들이 들린 것 같아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18끼씩 먹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그 법카를 이용해서 오죽하면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우면 먹는 걸로 소고기 초밥에 먹거리 삥땅 치는 김혜경 씨 위해서 불이웃 돕기 차원에서 전국에 계신 무당 선생님들 분당구 순회동에 있는 주민센터로 저 굿하고 남은 거 있잖아요. 그 과일하고 쌀하고 떡 좀 보내주시라고 불이웃 좀 돕게. 나 그거 지시 좀 하고 싶고 내가 집행부에 관련된 위치라고 한다면 또 하나 전국에 계신 무당 선생님들 지금 국회에서 우리 무당들을 매도하고 떠드는 그 송영길 씨는 내가 볼 때 신령님들한테 벌 받아서 그 다리 다쳐갖고 쩔뚝거리고 다니더니 그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놨더니 그 다음에 입 갖고 초사하니까 꼼짝 말고 처박혀 있으라고 코로나까지 걸리게 해갖고 집어넣어놨는데 그게 경미하게 걸렸는지 나와서 하도 그 사람이 너무나 상식적이지 못한 너무나 도대체 저런 사람이 당대표를 한다는데 제가 궁금해서 프로필을 들여다봤어요. 네. 그냥 연세대학교 나왔고 아주 학벌도 좋고 프로필 아주 스펙 좋더라고요. 국회의원 그 정도 스펙을 가지신 분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요. 우리 아들,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하고 얘기를 해도 그것보다 수준이 낮겠습니다.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명단을 한번 저는 전국적으로 제보받고 싶어요. 전국에 있는 무당집에 드나든 정치인들 명단을 다 내놔라. 그래서 그거를 대자보를 국회 앞에 가서 저는 붙이고 싶어요. 누가 들어왔는지, 그렇지. 다녔는지. 무당집에 전보고 구탄 연놈이 누군지. 이제 앞으로 들어갈 때도 비밀스럽게 들어가야 되겠는데 혹시 카메라에 잡힐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지요. 네. 몰래 카메라 무당들 거의 다 하나씩 다 달아놓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의심들이 많아갖고. 어쨌든 지금 대선이 이제 20여일 남았습니다. 이제 어쨌든 보시기에 어쨌든 변수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큰 변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왜 지난번에 여운을 남기겠다 하면서 그 소다와 설탕을 갖고 만들었을 때 달고나가 나오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리고 재밌는 게 YTN 보면 그 선관위에서 투표 독려하는 그 영상으로 뽑기 해갖고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돌아가면서 뽑기 하는 거, 그거 잘 뽑으셔야 됩니다. 이거 뽑기 하다가 망가지면 이거 과자가 망가집니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신기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비유로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설탕도 하얗고 소다도 하얗고, 근데 그 둘을 섞어서 어떤 불이라는 게 가해지면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노란색 달고나라는 과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대통령이다.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화력이 누가 되느냐?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이거 틀리면 이거 진짜 난리거든요. 예? 승률 50%에. 그러면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됩니다. 원래 고수도 위험한 저기가 장사가 많이 남는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변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정치 평론가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이제 본가로 이제 해서 이제 그 대구의 사저로 첫 메시지가 들어가시면서의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이제 그 조심스러운 추측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국힘당 측에서는 그냥 가만히 계셔주는 게 도와주시는 거 아니겠느냐. 기대치는 다 다르니까. 잘못 말해서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보다 왜 그 지지하는 발언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사면 받은 거에 대해서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중도층 표심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뭐 아니면 도의 어떤 확률적인 게 어떤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은 그렇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무당으로서의 신령님들의 말씀을 전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여러분, 나의 죄는 그냥 묻어놓고 지금 이 민족이 대의적인 명분을 봤을 때 작은 것은 덮고 일단 큰 것들을 보았을 때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은 지금 다시 우리 너무나 폭주하고 있다. 현 여당이 잘못된 게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분발해서 대한민국 바르게 세우는데 정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읍소로서 국민들의 신금을 올린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어떤 메시지나 역할이 플러스 쪽으로 저는 작용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못한 그 설탕과 소다를 섞어서 달고나를 만들 때 그 불의 역할은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게 변수가 될 거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공수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A 모 공무원이 이렇게 쪼개듯이 쪼개고 양파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파일이 800개가 있다 그러니까 네네. 뭐가 있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요리 빠져나가고 아주 이거를 뺄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억지 춘향 보자기 장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할 어떤 결정적인 뭐가 하나 아주 딱 나올 것 같아요. 네, 18일 남았나요, 이제? 그렇죠. 이제 20일 17일 남았나요? 20일 아니에요. 20일. 예, 그랬는데 뭐 그게 나올 것 같아서 저는 한 두 가지 변수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하루하루가 이 대선 변수가 요동을 치고 있고 또 한 주면 더 급락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음 주엔 또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주 이렇게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 해주시고 또 저희가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이게 어떻게 방향이 가고 있는가라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 제가 그 할머니가 이제 1년 반 됐는데 주셨지만은 그것도 비유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게 이 타이틀이 이게 너무나 이게 텍스트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 이재명.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무속인들 주술 논란, 뭐 주술로 국정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무속에 한참 또 프레임을 씌우더니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신천지 그 프레임을 이렇게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그럼 어떻게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2번이라는 난 이거를 혼자서 해봤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도 해봤어. 안 돼요. 그럼 이거 아니면 이게 제일 쉬워서 했는데 이거를 갖고 뭐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1번을 주세요. 윤석열 후보한테 이 넘버를. 그러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쉽지. 왜 그 2번을 줘서 2번을 이거를 하는데 이게 보여지는 이제 특정 부분 상징성,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고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신천지 프레임 씌워서 또 기독교에서 고소고발했다는 뉴스를 제가 아침에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무속인들, 무당들, 주술이다, 미신이다 프레임으로 아주 제일 먼저 이 기사를 내고 우리를 갖다가 막 못 잡아먹어서 하는 그 언론 매체가 세계일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일보가 통일교에서 그 만들어진 그 언론사잖아요. 통일교가 맞습니다. 그게 그 1989년 2월인가 아마 만들어졌을 거예요. 세계일보가. 제가 그 순복음교회를 좀 다녀봐서 알거든요. 그러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에 순복음교회를 만들었을 때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헌금을 걷는다고 수금교회라는 조롱이 말도 못했고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그랬는데 그 이단이라는 그 순복음교회가 1988년도 12월 달에 국민일보를 처음에 이제 그 발행을 하죠. 그러니까는 이에 뒤질세라 한 두세 달 있다가 통일교에서 세계일보를 이제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순복음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던 기독교 단체에서 어느 날 슬그머니 이단이라는 꼬리표를 떼어주고 이제 그 동등한 여긴 정통이래요. 도대체 저는 어떤 그 종파에 있어서 이단이라는 잣대는 누가 붙이는 것이며 그 꼬리표는 또 그 꼬리표는 누가 떼어주는 건지 그 기준치와 잣대는 무엇인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신천지를 죽이지 못해서 사사건건 뭐든지 신천지 프레임만 씌우면은 제가 과천에 살고 있잖아요. 신천지의 종주 그 어떤 그 교단이 출발이 과천이란 말이에요. 자, 과천에서는요, 가게를 이제 하나 상점을 열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이제 거의 신천지라고 소문이 나요. 얼마 가서 그 가게는 쫄딱 망합니다. 이 마녀 사냥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0년도에 과천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 그 이제 현 시장을 3선 도전하는 여땡땡이라는 시장 캠프에서 여성운동원으로 이제 자원 그 선거운동원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의 시의원으로 있다가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나온 임땡땡이라는 그 이제 후보가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일을 잘했어요. 시의원 하는 동안에. 그래서 그 팬클럽이 많았어요. 아줌마들 그 팬클럽이.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국회에서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던 안상수 4선의 국회의원 거기에 퀴즈였죠.
대놓고 밀어주는 그 후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했단 말이에요. 3선째 도전하는 거 있어서 그때 그 캠프에서 씌웠던 프레임이 신천지였어요. 야, 저 무소속 임땡땡이 신천지 교인이라더라. 야, 거기에서 해갖고서 지원 받는다더라. 그래서 거의 이긴 거나 다름없었던 임땡땡 후보가 졌습니다. 신천지 프레임 때문에. 근데 아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임땡땡도 잘 알고 여땡땡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먼저 번에 제가 왜 이해창 후보 아들 그 군입대 특혜에 대한 거 병역비리. 끝나고 나니까 아니었는데 이미 버스는 지나간 것처럼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연히 그 신천지라는 프레임까지 씌워서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주술 논란하다가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아니 무슨 뭐 윤석열 후보가 명색이 그래도 검찰총장을 했던 분인데 무당집에 들락거리다가 또 그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 들락거리다가 그렇게 줏대 걷고 주관이 없는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지금 그 한때 이단으로 몰아붙였던 순복음이나 통일교가 저렇게 버젓이 신문에 대학교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신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인간이- 인간이 제도와 그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이죠. 제가 그건 보기에는. 오만이죠. 그렇죠. 인간의 교만함이고 오만함이란 말이에요. 그 이단을 누가 규정하냐 이거. 신천지도 신문 있어요. 천지일보라고. 맞습니다. 저희 우리 무당들도 신문 있어요. 우리도 그 무속신문이라고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날 우리 무교도 그 트로트 무시하고 뽕짝이라고 하다가 지금 너도나도 다 트롯 선수고 트롯 새내기라고 난리를 친단 말입니다. 우리 무교도 어느 날 바로 설 때는요. 지금 각자 본분을 못해서 흩어져서 이 모양이지. 저희 디아스포라라고 유태인들이 그 세계적으로 흩어져 살지만 하나로 뭉쳤을 때, 나라는 비록 조그마지만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 파워는 엄청나듯이 모든 것들에 관여가 안 된 게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것처럼 우리 무교인들도 지금은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와 같이 그렇지만 어느 날 우리가 하나로 뭉쳤을 때는요,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그 어느 종교, 어느 종단, 어느 종파보다도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게 우리 무교입니다. 신천지요? 돈 무지 많습니다. 거기도 교단이나 교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매도하고 마녀 사냥을 하던 신천지를 어느 날 아유 우리가 잘못했어 알고 보니까 신천지도 우리 정통이었네 라고 하실 건지. 네, 이제 두고 봐야지. 그런 인간의 잣대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라.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부분은 무속인으로서 무속 부분이 이제 논란의 한가운데 서고 그 부분은 이제 나름대로 다 의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매주 또 나와주시고 그래서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과연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은 과연 용이 될 것인가 영원한 이무기가 될 것인가 이무기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도 이렇게 장시간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